안녕하십니까, 김은성입니다. 오늘 트럼프와 해리스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TV 토론 잘 보셨는지요? 제가 관전 포인트를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냐면 어떻게 프레임을 짤 것인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디펜스를 잘하고 안정화를 할 것인가, 정책의 포괄성과 구체성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고요. 해리스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첫 토론회이다 보니까 증명해야 될 시점이고, 트럼프는 만회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평가를 보거나 제가 스피치 전문가로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봤을 때 오늘 헤드라인은 해리스가 증명했다로 뽑고 싶습니다. 해리스의 승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TV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CNN에서 시청자 조사를 해본 결과 63%가 해리스가 잘했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6월에 바이든과 트럼프 토론에서는 트럼프가 67%였는데 그 완벽하게 이제 역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또 재미난 소식이 들어왔죠.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3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굉장히 이제 셀럽이고, 양 캠프에서도 그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트럼프도 공을 많이 들였고요. 토론회를 지켜본 다음에 스위프트가 해리스를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 승리보다 이 스위프트의 지지를 얻은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흐름이 좀 바뀌겠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해리스 같은 경우는 2차 토론회 10월에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에 대칭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볼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자막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해리스가 증명했고요. 첫 번째로는 프레임의 승리라고 봅니다. 대결 구도의 프레임을 잘 짜서 트럼프가 말실수와 또 거짓말이라는 쟁이라는 이게 프레임을 씌운 것들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부분인데 비언어도 말을 한다. 그러니까 제스처와 움직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컸습니다. 화면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말을 할 때 해리스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제스처를 쓴다거나 표정을 지어서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거짓말 이슈와 정책의 구체성, 결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결국엔 해리스가 잘한 그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의 승리입니다. 원래 제가 예측하기는 뭐였었죠? 검사와 범죄자의 구도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구도가 쭉 유지가 됐고요. 더 큰 부각된 구도는 미래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약간 올드한 과거에 또다시 경험할 것인가, 새로운 비전을 할 것인가. 또 하나의 구도는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몰아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범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이번에 ABC 앵커가 질문을 한 것처럼 대선 승복에 대해서도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번에 선거가 끝나도 KS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측근들이, 트럼프의 측근들이 트럼프가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다라는 언급까지 해리스가 공략을 하면서 굉장히 프레임을 잘 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리스는 기승전 민주주의, 기승전 범죄자의 문제점에 지적을 했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승전 불법 치료자 바이든 2 시즌이었는데 훨씬 더 기승전 어떤 민주주의 미래 가치에 대한 것들이 더 선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요, 사실 트럼프가 경제 문제하고 불법 치료자, 이민자 문제는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방치했느냐, 계속 공격을 하니까 해리스가 프레임을 가져오죠. 범죄자가 그런 불법 치료자의 그 불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할 처지는 아니지 않니? 라고 얘기하면서 또 방향을 확 바꿔서 트럼프가 당황했고, 트럼프가 자기 변호를 하면서 주도권을 좀 뺏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또 도발을 했죠. 언론들은 이렇게 또 뽑았더군요. 해리스가 도발하고 트럼프가 반응했다. 8,100만 명이 당시를 해고했다. 전 세계 리더들이 당시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트럼프가 또 욱해서 나는 많은 지도자들과 친하다. 헝가리 총리 이야기를 했죠.
그걸 받아서 해리스는 뭐 김정은과 푸틴과 친하고 러브레터를 주고받지 않았냐. 나중에 너가 당선이 되면 김정은이 당신을 조종할 수 있어. 이런 것까지 구도가 확산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임 싸움에서 해리스가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비언어도 말을 한다. 메리반의 법칙을 보면 정보 전달력에 있어서 비언어가 55, 음색이 38, 메시지가 7입니다. 이건 초반 5분 상황이고요. 초반적으로 봤을 때도 해리스도 약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점점점 풀려나갔고 스피치 코치를 받다 보니까 전략적인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약간 제스처였을 때 너무나 가식적이거나 오바스러우면 안 되는데 적정한 선을 지켰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찍고 많이 모니터를 했다는 것이죠. 구도를 보시죠. 트럼프는 약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또 역전이 됐죠. 바이든과 역전이 돼서 나이가 있으니까 앞에 눈을 찌그리고 화면들을 보면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반대편의 화면 구도를 봤을 때 해리스는 트럼프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경청하거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눈썹을 찌그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바스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너 급진 좌파 아니야, 마르크스주의자 아니야 라고 공격하고 너의 아버지가 마르크스 경제학자 아니니? 라고 주장을 하니까 해리스가 웃으면서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전문가로 30분 기점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언어는요 습관입니다. 해리스가 의도적으로 15도 돌려서 이렇게 제스처를 썼지만 처음에는 약간 경직도 있었습니다. 30분 시점에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사람이 조금 당황하고 내 페이스에 말릴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비언을 했냐면 해리스가 자연스럽게 턱에다 손을 올립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할 수 있겠는데 이 시점에서 해리스가 완벽하게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세 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리스와 민주당은 돈을 주고 유권자들을 모아서 청중들을 모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해리스가 웃으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표현. 이 시점이 비언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거짓말과 구체성의 결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문제나 이민자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약점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데이터의 구체성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급하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그 오하이오 주에서 특히 스프링필드 시에서 개와 고양이를 먹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행자가 끼어들죠. 그거는 시에서 부인했던 기사 아니냐? 아니다. 이건 난 믿고 있다. 이게 약간 페이크 뉴스를 믿고 있다라는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인종 문제 질문이 있었죠. 트럼프 당신이 해리스가 흑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 뭐냐? 나는 표현하고 싶지 않다. 기사에서 봤다. 발빼기를 했던 부분들.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니?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요. 오바마 케어에 대한 것들도 대안이 있다고 했지만 그 대안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타는 뭐였냐면 불법 체류자의 그 트럼프의 논리는 중남미의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범죄율이 높아졌어요. 중남미의 범죄율은 낮아졌어요. 근데 그 데이터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앵커가 질문을 하죠. FBI는 범죄율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믿지 못한다. 국가기관까지 믿지 못한다는 것은 크레더빌리티, 트럼프의 공신력에 좀 심형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프레임을 잘 짠 해리스의 승리,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적으로 안정적이다 보니까 비언어적으로 사실 말은 트럼프가 28분을 했고 해리스가 21분을 했지만 비언어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약간 거짓말 이슈, 정책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진행 방식으로 보면 저는 처음에 해리스가 좀 공세에 몰릴 줄 알았어요. 해리스는 검사기 때문에 폐쇄형 질문, yes, or와 no 같은 질문, 서로 간에 질문하는 게 좋은데 이번 구도는 서로의 질문이 아니고요. 2분씩 답변, 2분씩 반박, 그 다음에 1분 재반박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좀 불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준비를 잘했던 것 같고요. 트럼프 입장으로 보면 ABC 방송을 좀 피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언론사들이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데 이번에 질문들의 패턴들을 보면 팩트 체크가 많았습니다. FBI 범죄율,
뭐 해리스를 왜 흑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다음에 대선에 승복한 거냐 안 한 거냐, 말 바꾸기 왜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그 진행자 앵커들이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수세에 몰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스피치적으로는 이제 음성적인 부분과 뭐 비언어 부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쓴 이 쇼펜하우어의 38가지 법칙을 보면 크게 기술적으로는 제가 4가지로 정리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해리스는 했죠. 이제 구도를 잘 잡았죠. 검사와 범죄자, 미래와 과거. 그 다음에 상대 감정을 자극하는 것. 트럼프를 계속 도발했던 것들을 잘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선점. 역시 키워드. 누가 당신을 위해 싸워줄 것인가. Who will fight for me가 계속 나왔고, 미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책적인 내용들을 얘기했다는 게 논리적 선점을 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뻔뻔함인데 여유로움, 뭐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종 발언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보면 해리스는 미래와 과거에 집착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난 계획을 갖고 있다. 기회경제라는 이슈를 얘기하면서 난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가 좀 아쉬웠던 게 맨 마지막에 좀 임팩트가 있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이게 좀 앞부분에 나와서 해리스를 논리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으면 좀 승산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쟁점들을 보면 가장 중요했던 게 이민자 문제가 있었고, 낙태법 문제가 있었고, 프래킹, 수압 파쇄법, 이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논박이 있었죠. 트럼프는 해리스가 되면 셰일가스를 금지할 거다라는 가짜뉴스를 하는데 해리스는 아니다. 여러 번 반박을 해서 특히 펜실베니아주가 이 토론회가 열린 곳이 최대 경합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슈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피치하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논쟁할 때 다 적용되는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는 키워드와 프레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 주장이 어떻고 그거를 지지하는 근거에 대한 백데이터들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프레임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해리스가 훨씬 더 준비가 잘 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추상성과 구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에 비판해요? 뭐 어떻게 비판합니까? 구체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자신의 장점 극대화, 감정을 자극하는 것, 논리적인 선점, 뻔뻔함,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 토론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구조화시켜서 컴다운해서 감정적으로 리딩을 해야 되는데 이 주도권을 트럼프가 뺏기다 보니까 해리스에게 말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해리스의 압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해리스가 다시 한번 토론하자고 제안했지만 과연 토론회가 성사가 될까라는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에 그 90분간의 TV 토론 사실 빅재미는 없었습니다만 스피치와 토론 관점에서 어떻게 구조를 잡아서 어떻게 서로를 공격하고 어떻게 말려드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